안녕하세요. 오픈CV 프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책 저자 황선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C++ 11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 표현식은 C++ 11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이름 없는 함수 객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람다 익스프레션 또는 람다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람다 표현식은 C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의 포인터 또는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객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세세한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픈CV 프로그래밍에서 간간히 사용되는 람다 표현식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문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밑에 나와 있는 형식을 따르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는 대괄호 연산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대괄호 연산자에 감싸져 있는 부분을 캡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괄호가 나타나고 이 괄호 안에는 일반적인 함수에서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 괄호 안에다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화살표 연산자가 나타나고 이 함수가 람다 함수가 리턴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타나고요. 이 중괄호 사이에는 실제 함수에서 수행될 코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캡처라고 하는 것은요, 람다 표현식에서 람다 표현식 바깥에 있는 외부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 바깥에 어떤 변수 A가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떤 변수를 카피로 접근하거나 또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이 캡처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퀄 연산자 또는 앰퍼센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C++ 문법 책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 동영상에서는 이 대괄호 연산자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empty capture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파람스에는 람다 함수에 전달할 어떤 인자 목록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인자가 없다면 이 괄호 부분, 파라미터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 바디 부분에서 만약에 리턴 타입이 명확하다. 뭐 예를 들어서 리턴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럼 void가 되고요. 만약에 정수값을 리턴한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 RET가 INT, int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형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 화살표 리턴 타입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요, 람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형태의 메인 함수까지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간단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간단한 형태의 코드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은 만약 람다 익스프레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코드가 있냐, 이게 컴파일이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코드를 빌드를 해보면은 성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요 대괄호가 이제 시작되었다. 대괄호가 열리고 닫히면 요건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함수를 내가 사용하겠다, 정의하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괄호 연산자하고 화살표 연산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괄호도 없고 화살표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자가 없고 리턴 타입도 명확하다. 자, 요 대괄호 연산자가 나오고 나서 요 중괄호 연산자 안에는 또 아무런 코드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함수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void 타입을 리턴하는 형태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컴파일러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 함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그런 함수를 선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위 코드에다가 뭐 void f 이런 함수를 그냥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만들면은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요 함수를 사용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만드나 마나 메인 함수는 그냥 종료하고 끝나죠. 그래서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는 f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있고 얘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 없는 함수 객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f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f를 이렇게 그냥 호출을 해요. 그럼 사실 이 메인 함수에서 f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 함수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종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람다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람다 함수를 지금 정의한 함수를 호출까지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함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코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코드인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는 요 람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대괄호 연산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중괄호 연산자에서 어떤 함수 바디를 정의하는 게 이게 람다 익스프레션의 사용 방법이다. 요 정도까지를 설명드리려고 요런 의미 없는 코드를 한번 적어 본 거고요.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의미 없는 코드 말고요. 이번에 약간 의미가 있을 만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더블과 a를 받아서 cout으로 a 곱하기 a a의 제곱값을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출력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void 타입으로 펑션을 하나 만드는데 얘가 더블 a를 받고요, cout a 곱하기 a end of line, 이런 코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함수 이름이 있고 얘는 함수 이름이 없다,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얘를 실행을 해봐도 화면에 출력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어떤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f 뭐 2.0 뭐 이렇게 값을 넣어서 함수를 호출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람다 펑션도요, 실제로 호출하려면은 이 뒤에다가 예를 들어 3.0 이런 인자를 실제로 넣어서 그럼 이 3.0이라고 하는 게 이 더블 A 이쪽으로 전달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9하고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사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은 그럼 이걸 굳이 뭐하러 만드냐, 이게 그냥 함수 이런 거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이름이 없는 게 무슨 장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맞는 얘기고요. 사실 요 람다 함수,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는 경우는 보통 어떤 함수의 포인터를 받거나 함수 객체를 받는 함수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요 f 함수는 일단 지워버리고요. 좀 더 코드를 예전에 제가 소트 설명할 때 작성했던 코드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cpp 코드에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선언을 추가를 했고요. 요거는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간단한 형태의 클래스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터 부등호 연산자에 대해서 나이로 정렬을 하게끔 일단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전역 함수는 person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는 크기 비교 연산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요, vector person v를 선언해 놓고 이 v에다가 5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름을 이용해서 어센딩 순서로 소팅을 해라 라고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요, 출력 코드가 없네요. for person p v p.print. 자, 출력 코드를 넣어서 보게 되면은 엠마, 라이언, 제인, 샘, 윌리엄으로 들어갔는데 엠마, 제인, 라이언으로 해서 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순서가 ABC 순서로 바뀌게끔 하는 코드, 이 소스 코드를 여기서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cmp name asc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 포인터죠. 이 함수 이름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sort 함수에다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함수 객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sort 함수를 호출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함수 객체가 뭔지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함수 객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괄호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재정의해 놓은, 오버로딩 해 놓은 어떤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냐. 자, 요 위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할 겁니다. 자, 클래스 compare person. 자, 요 클래스는요, 모든 걸 퍼블릭으로 갖고 있고요. 자, 불 오퍼레이터. 자, 괄호 연산자에 대한 재정이고요. 인자는 const person p1과 const person p2를 받고요. 그리고 p1의 name과 p2의 name을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형태의 연산자 재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었다 치면요, 요 밑에서 이런 코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v.begin부터 v.end까지 이제 소팅을 하는데, 요 세 번째 인자에다가 어떤 객체를 넘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객체냐면은, 예를 들어서 compare person cp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요 cp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 cp에서 요 괄호 연산자가 재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요 person이라는 타입이 얘랑 같으면은, 여기 v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요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엠마, 제인, 라이언 순서대로 이제 소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코드를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cp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코드를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다가 compare person하고 가로 열고 닫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어떤 비교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클래스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compare person이란 클래스를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 익스프레션 쓰기 위해서 이 길을 갖다 가로 열고 닫고를 쓰시고요. 인자를 const person p1, const person p2를 그냥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return p1.name 하고 p2.name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까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자, 람다 인트로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인자를 썼고요. 자, 리턴 타입은 요게 어떤 크기 비교이기 때문에 불 타입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 대괄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람다 함수의 어떤 바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괄호, 요거는 sort 함수의 시작 괄호, 닫는 괄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람다 함수의 정의 부분이고요. 요 정의 전체가 요 sort 함수의 세 번째 인자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요 앞에 나와 있는 요런 형태보다는 좀 더 코드 읽기가 좀 더 간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V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나는 이름을 가지고 소팅을 하는 코드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compare person이라든가 cmp name asc 이런 함수를 굳이 위에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걸 찾아가서 보지 않아도 요 안에서 그냥 요거는 이렇게 소팅이 되는 거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코드 읽기가 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만약에 람다 함수 안에서 되게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10줄 이상의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는, 가독성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뭐 보통 그런 형태로는 람다 함수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좀 간단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 객체를 만들어 쓰는 것보다는 이름 없는 함수 객체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는 것이 좀 더 간결하고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해석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C++ 11에서는 람다 함수를 쓰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CV 코드에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요, 뭐 간단한 형태의 트랙바를 만든 코드예요.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lena.bmp를 그레이스케일로 불러오고요. 얘를 일단 화면에 출력해서 창이 src라고 하는 창이 화면에 나타나게 한 다음에 자, create 트랙바 함수를 호출해서 트랙바 1이라고 하는 이름의 트랙바를 src 창에다 달아놨습니다. 값은 100까지 0부터 100까지 변할 수 있게 했고요. on 트랙바라고 하는 이 함수의 포인터를 요 create 트랙바의 5번째 인자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요 on 트랙바 함수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트랙바 1과 현재 포지션을 갖다가 출력하게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트랙바가 생겼고 얘를 움직일 때마다 커맨드 창에 요 트랙바의 위치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요 onTrackbar라고 하는 요 함수의 포인터 전달하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코드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이번에는 트랙바2를 만들고요. 요 onTrackbar을 따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리턴 타입은 보이드고 그 다음에 인자의 구성은 이렇게 되죠. int 값 하나와 보이드 포인터 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자를 받는 이런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자, 람다 익스프레션 시작했고요. 인자 구성 맞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보이드, 괄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보이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똑같이 수행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트랙바 2번이라고 하고요. 이 트랙바 2번의 포지션을 이렇게 출력하게끔 코드를 작성할게요. 자, 빌드를 해보면 얘가 빌드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트랙바가 2개가 달려서 자, 트랙바 1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트랙바 2에 대한 값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lena.bmp 요 src 영상을 담고 있는 src 객체를 받아서 어떤 처리를 추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자에다가 void pointer 타입으로 src 주소를 넘기고요. 그 요 함수 안에서 유저 데이터가 met 포인터 타입으로 유저 데이터를 캐스팅해서 걔를 참조로 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met dst는 src 더하기 p 해서 imshow src 창에다가 dst를 출력해라. 자, 이런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요 람다 익스프레션 함수에다가 요 인자를 넘기는 것도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밝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람다 익스프레션이 기존에 있는 어떤 함수의 포인터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책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오픈CV에서 제공하는 parallel processing 함수 parallel underscore for underscore라고 하는 함수가 또 함수 객체를 받는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을 써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형태의 람다 익스프레션 사용 방법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이 C++ 최신 문법책을 참고를 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람다 표현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